안녕하십니까, 모더네이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ECMS 스크립트 자기 표준에 들어있는 이 데코레이터라는 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이 페이지는 제 개인 블로그인데요. 여기에 이제 이 데코레이터에 대한 설명이 잘 나와 있으니 참조하시면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이 주소의 링크는 제가 그 유튜브 디스크립션 그 쪽에 남겨놓을 테니까 참조하시고요. 일단 이 데코레이터를 쓰시려면은 이 바벨 플러그인 트랜스폼 데코레이터스 레가시라는 걸 쓰셔야 돼요. 이게 뭐냐면은 바벨 5 이전 버전은 문제가 없는데 바벨 6가 되면서 이제 이 데코레이터가 이제 레거시로 분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바벨 6부터 데코레이터를 쓰시려면은 이 바벨 플러그인 트랜스폼 데코레이터스 레거시를 설치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npm install을 하셔가지고 설치를 하시면서 동시에 이 트랜스폼 데코레이터 레가시를 복사하셔가지고 이 바벨 RC에 플러그인으로 넣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이제 저희는 데코레이터를 쓸 수가 있어요. 그 데코레이터는 상당히 유용한 문법인데요. 간단하게 이제 블로그를 참조해서 보여드리면, 예를 들면 이제 이 person이라는 클래스가 있다고 치고 이제 name이라는 메서드가 있어요. 그래서 이 메서드가 이제 이 클래스에 있는 first, 클래스가 오브젝트죠. 오브젝트에 있는 이 first와 last라는 전 name으로 교체할게요. 그래서 이거를 출력하는 메서드라고 칠 때 이제 이 메서드를 이제 person의 프로토타입에 넣으려면은 물론 이렇게 해도 되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이렇게 하면은 프로토타입에 들어가지만 그냥 프로토타입에 단순히 넣는 것 말고도 리드 올리라든지 뭐 기타 여러 가지 그 defined property를 활용해서 그 메서드를 뭔가 좀 메서드의 프로퍼티의 속성을 바꾸고 싶다. 그럴 때는 여기서는 이렇게 하면은 해결이 안 되죠. 그럴 때 이제 쓰는 게 바로 이 defined property인데, 문제는 이 defined property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일단 object.defined property를 이렇게 써주셔야 되고, 번거롭게 이제 이렇게 적어줘야 될 게 좀 많아요. 그래서 person의 프로토타입에다가 name이라는 이제 프로퍼티를 추가할 건데, 이제 이 name이라는 프로퍼티가 메서드인 거죠. 그래서 value 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예를 들면은 아까 했던 생성자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first name, last name을 받아서 this first name은 first name, this last name은 last name, 이렇게 받을 때 아까 했던 것처럼 return this first name, this last name, 이렇게 해서 이제 person 오브젝트를 만들어서 예를 들면은 뭐랄까요, John Smith 이런 식으로 이런 이름이 있다면은 이제 이것을 person의 name을 이렇게 호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print가 아니라 콘솔 로그죠. 콘솔 로그로 이렇게 실행을 하시게 되면 바벨 src.js로 하시게 되면은 일단 트랜스 파일은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거를 실행해 보시면 뭔가 제가 잘못 출력을 했네요. 빌드가 아니고 아웃, 빌드군요. 아웃이 아니고 다시. 그래서 빌드라는 이름으로 트랜스 파일을 해서 실행을 하면은 이제 이렇게 존 스미스가 찍힙니다. 근데 문제는 이러한 과정이 너무 번거로워요. 그리고 만약에 이 네임
네임 프로퍼티를 프로토타입에서 뭔가 뭐 바꿀 수 없게 하기 위해서 뭐 리드 온리로 바꾼다든지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라이터블 옵션을 폴스로 하고, 그리고 이제 뭐 일반적으로 그럴 리는 없지만 예를 들면 이제 뭐 for in 같은 케이스에서 프로퍼티 이름이 루프에 노출되게 하고 싶다. 그럴 때는 뭐 여기 있는 이 enumerable 옵션을 줄 수도 있을 것이고요. 뭐 기본적으로는 false겠죠, 보통은 메소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면 이제 이 프로토타입에 있는 이 name을 교체할 수 없긴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너무 번거로워요. 예를 들면은 여러분이 이제 name이 아니고 좀 더 많은 메서드들을 쓰고 싶다. 그럴 때 매번 object defined property를 써야 한다는 거죠. 물론 뭐 일부 값들을 바인딩해서 코드량을 줄여서 바인딩하는 펑션을 만들어 가지고 코드량을 조금 줄여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프로퍼티별로 이게 조금씩 다르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상당히 힘들어지죠. 즉 object defined property를 매번 써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데코레이터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거를 아주 간편하게 쓰게 해줍니다. 그래서 데코레이터 같은 경우는 일단 펑션을 하나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메서드가 하는 역할이 이제 네임을 바꾸지 못하게 하는 건데, 일단 먼저 확인을 해볼게요. 먼저 일단 이 name 메서드는 이 person의 프로토타입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보시려면 이제 프로토를 한번 찍어볼게요. 이렇게 해서, 참고로 프로토는 표준이 아니기 때문에 구현체에 따라서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name을 찍었을 때 다시 실행을 하면, 아이고, 빌드죠, 빌드. 이렇게 보시면 이제 이 뭔가 펑션이 들어있죠. 그러니까 이 펑션이 들어있는 게 이게 들어있는 건데, 즉 여기 name이 뭔가 들어있는 거죠. 그러면 저희가 아래쪽에서 person proto의 name을 뭔가 다른 펑션으로 바꿔볼게요. 예를 들면은 console log this function 실수로 비속어를 썼네요. this function, 예를 들면은 뭐 할까요? this function was, 어떤 표현이 좋을까요? 뭐 hijack 당했다 해보겠습니다. hijacked, 이런 식으로 해볼게요. 그래서 다시 person의 name을 호출을 했을 때 결과를 보시면은 아주 흥미로운 결과가 나옵니다. 보시면은 된 거 맞죠? 보시면 이게 값이 바뀌지가 않았어요. 오류는 안 나는데, 오류가 나시려면은 자바스크립트를 스트릭트 모드로 실행하셔야 돼요. 스트릭트 모드에서 실행하시게 되면은 writeable이 false in case에서 그거를 바꾸려고 하면은 이렇게 타입 에러가 납니다. 하지만은 스트릭트 모드가 아닌 경우에 에러가 안 나요. 그래서 아까 에러가 안 났지만은 어쨌든 이 함수를 바꾸려고 하는 시도가 실패했죠. 왜냐면은 호출했는데 이게 안 찍혔다는 말은 이게 안 바뀌었다는 뜻이거든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제 유용하게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이거를 다시 이 데코레이터 돌아와서 이제 이거를 이제 이러한 작업을 해주는 코드를 저희가 이제 데코레이터를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read only라는 데코레이터용 펑션을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데코레이터에는 이제 세 가지 값이 전달이 돼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보시면은 target key descriptor라는 게 호출이 됩니다. 그래서 target key descriptor가 호출이 되고요. 그래서 중요한 건 이 디스크립터 부분인데, 이 디스크립터가 실제로 이 디스크립터입니다. 즉 이 오브젝트, 즉 여기 이 데코레이터에 전달된 이 타겟 오브젝트의 디스크립터를 우리가 마음대로 조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디스크립터의 writeable 옵션만 이렇게 false로 바꿔주게 되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디스크립터를 리턴 시키겠습니다. 디스크립터를 리턴 시키고,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이 코드들을 이제 저희가 쓸 필요가 없어요. 단지 이거는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거를 지우고 이 컨스트럭터 아래에 이 name이라는 메서드를 하나 만들어서 이 메서드를 이제 이 데코레이터를 써서 read only로 쓰게 해주려면은 골뱅이 read only 이렇게 해주시면 끝이 납니다. 그러면은 이 메서드는 자동으로 이제 이
그걸 통해서 디스크립터가 라이터블이 false가 되기 때문에 라이터블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실제 이 코드가 트랜스파일을 하게 되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교체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했던 작업이랑 거의 똑같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신 다음에 다시 빌드를 해서 실행을 하면은 일단 실행은 되죠. 근데 예를 들면 이쪽에 person의 프로토의 name을 뭔가 다른 값으로 바꿔놓고 이제 다시 한번 person name을 이렇게 찍었을 때 실행을 해보시면은 전혀 바뀌지 않은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즉 이 person.name이 이쪽에서 바꾸려고 시도했지만 이 데코레이터에서 이제 디스크립터의 writeable 속성을 false로 만들었기 때문에 값을 바꾸려는 시도가 실패한 거예요. 말씀드렸지만은 이 상태에서 에러를 내고 싶으시면은 strict 모드로 실행을 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결과적으로 이렇게 실행을 하면은 바뀌지 않은 채로 값이 유지가 되죠. 그래서 이게 데코레이터입니다. 그 데코레이터는 지금 제가 알기로 스테이지 3 단계로 알고 있는데 이게 아직 정식적으로 이제 언어에서 지원 아직 스펙에 포함되진 않았는데 HTML 스크립트 스펙에 포함되진 않았지만은 그때 제가 보여드린 클래스 프로퍼티와 마찬가지로 상당히 편하기 때문에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프론트 자바스크립트 환경에서는 정말 많이 써요. 그 앵귤러라든지 아니면 리액트에서도 많이 쓰이고 아니면 그런 UI 프레임워크나 그런 거 말고도 뭐 mobx라든지 뭐 rxjs였나 하여튼 그런 거에서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반복되는 코드들을 상당히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이 데코레이터를 이제 많이 쓰는 기능들을 만들어서 배포를 하고 있는 그 라이브러리 같은 게 있어요. 보시면 여기는 없는 것 같고 아마 이쪽에 있는 것 같은데 보시면 이제 이 라이브러리 이 코어 데코레이터라는 이게 있는데 이게 npm으로 설치를 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read only, non-configurable, decorate 등등 이 많이 쓰일 법한 기능들이 디프리케이트 된 것도 몇 개 있네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각각의 사용법, 예제도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원하신다면 소스도 보실 수가 있고요. 이쪽에 다 들어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원하시면은 코드가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바로 ESCMA 스크립트 데코레이터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참고로 이런 이제 데코레이터라든지 저번에 말씀드렸던 그 클래스 프로퍼티처럼 아직까지 스펙에 들어있지 않지만 스펙에 포함될 수 있는 그런 스펙들을 ESNext라고 많이 불러요. 공식 용어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ESNext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아마 공식 표현인지는 솔직히 모르겠는데 대부분의 제가 봤던 자료에서는 ESNext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어쨌든 이제 아마 이 영상이 이 튜토리얼의 일단 한동안의 마지막 영상이 될 것 같은데 이 TC39라는 이 뭐랄까 이게 있는데 이제 여기 안에 가시면 이제 이 TC39가 이 자바스크립트 HTML 스크립트 스펙입니다. 그래서 여기 프로포설이 있는데 여기에 있는 것들이 실제 현재 이 추후에 추가될 아니면 뭐 추가될 수도 있고 추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각종 문법들이고요. 그래서 스테이지 1 그리고 2부터 해서 3 그리고 4까지 있는데 원래 스테이지 4가 있는데 스테이지 4 단계가 되면은 실제로 다음 스펙에 포함이 되고요. 내려갈수록 이제 스펙에서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보통 3까지 올라가면 보통 빠지는 일은 잘 없어요. 보통 1이나 2에서 이제 빠지는 문법들이 많이 빠집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문법들은 추가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기 있는 것들은 다 추가된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런 거라든지 뭐 글로벌, REST 스프레드 프로퍼티, async iteration, import부터 다이나믹 임포트죠. 이거는 그 이외에도 뭐 저희가 봤던 클래스 빌드 여기도 있네요. 이런 식으로 데코레이터는 스테이지 2에 있네요. 지금 보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관심 있는 이 스펙들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링크도 제가 그 유튜브 영상 링크에 남겨 놓을게요. 유튜브 영상 설명창에 링크로 남겨 놓겠습니다. 일단 이번 튜토리얼 시리즈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혹시라도 뭔가 흥미롭고 재미있고 아니면은 뭐랄까 나중에 자주 쓰이는 그런 새로운 스펙이 추가되면은 그때그때 새로 영상을 찍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